올해가 아마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아주 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런 VR 기기나 AR 기기에 활용되는 그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를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기업에 취업이 되면서 바로 주재원 생활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만과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주재원과 또 현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한 15년, 그러니까 2002년 말부터 해서 2017년 9월까지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횟수로는 한 17년, 만으로는 한 15년 이렇게 있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피부로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특히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. 그런데 그 느낌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각이 더 좀 좁아진 느낌? 그러니까 하는 분야만 잘 알고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큰 숲의 그 숲속의 그 안에서 그냥 내 갈 길만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협회에 이제 2017년 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차이나 MBA 들어왔죠. 예전에 같이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기로는 중국에 사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네. 네. 좀 아픈 기억. 아픈 기억이 있는. 네. 실전 경험은 충분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이론 쪽 토대나 이게 제너럴한 그렇죠.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네. 하기 위해서 네. 또 MBA를 하셨다. 네. 예.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만한 얘기를 좀 한번 쏙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출연이신 우리 조조님,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을 짊어지고 계신 그렇지 조조님. 않습니다. 이 기업들의 고충들을 함께 느끼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. 고민들이 뭔가요, 요즘 최근에? 뭐 디스플레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제조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에 좀 봉착이 돼 있다. 어떤 어려움이나요? 어려움이라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기업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기술의 변화나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기업도 혁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그거를 못 쫓아가면은 이제 도태되는 상황이 이제 돼가니까 특히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작용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 센터장님한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? 근데 기업은요 네. 잘 돼도 항상 힘들다고 말씀하셔야지.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. 그게 좀 잘 되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? 물론 있죠. 잘 되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요. 이전에도 앞서서 한번 소개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막대한 투자와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. 네, 뭐 최근에도 뭐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링크 보내드려서 고민이 많으시겠네 했는데 민감하다고 얘기하셨어요. 코로나 사태가 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디스플레이가 판매가 늘었잖아요. 그렇죠. 가격도 많이 패널 가격도 많이 오르고. 그렇죠. 네, 안 오를 것 그래서- 같은 패널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. 그래서- LCD 가격도 올라가고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5분기 연속 적자를 내다가 네. 작년 이제 하반기에 3분기 특자를 내기 시작했고 이런 이제 특수 아닌 특수를 조금 누리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가장 큰 위기는 중국이에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산업만 봤을 때는 저희가 차이나 MBA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에 대해서 더 알고자 잘 알아야 하는, 된다. 잘 알아야 된다.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하는 건데 중국이 디스플레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었던 뭐 장비나 소재 분야에 대한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아니면 대만을 포함 이런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어. 그런데 이제는
로컬 기업까지도 올라오고 네. 있는 상황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. 네.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그냥 경쟁하고 네.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. 아예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기회를 찾을 부분이 있나 싶거든요.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확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저우에다가 그 배터리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중국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시장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.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산업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그 제관리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빠른 변화,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술의 변화를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데,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?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뭔가 중국이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특히 뭐 AI 말씀하셨는데 AI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논문 수로만 따지면 세계 1위지 않습니까? AI 발표 논문 수가. 엄청난 그 첨단 기술 쪽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, 실제 기업들 비즈니스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요. 전 속된 말로 진짜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 기업 환경, 비즈니스 환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빠른 분은 빠르지만 낙후되면 그게 낙후되어 있다는 그럼 낙후됐다는 게 뭐 기술이 낙후된 이게 아니라 네. 비즈니스 문화, 비즈니스 환경, 이게 정말이지 속된 말로 진짜 뭐 돈 떼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물건 사놓고 비즈니스 돈 안 주고 기본이 이게 안 기본이 안 돼 네. 있는 기업들이 네, 여전히 그거는 많습니다.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.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, 글로벌 스탠다드. 예. 네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. 그리고 뭐 이전에 그 중국 차이나 리스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? 그 기업의 어떤 모럴 해저드 또는 기업의 그 분식회계와 같은 그 재무상의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거든요.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하긴 해야 됩니다, 중국 쪽은. 그래서 기회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단순하게 물건을 좀 내가 좋은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그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그건 당연히 가는 거지만, 이제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B2B 거래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어떤 뭐 중국의 자본시장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중국 기업가의, 물론 그 기업은 이제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들 말고 올바른 좋은 기업들. 네. 그런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네. 합작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물론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고 또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. 도움을 또 협회에서 주시는 거고. 네,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네. 하고 있고요.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엔 좀 주제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그때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. 실장님 우리 제가 센터죠. 죄송합니다. 이제 메타버스 시대 아니겠어요? 메타버스. 네,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. 공간에 그렇죠. 네. 네. 거기에 또 이 AI와 증강현실과 VR로 VR. 구현되는 그 세계 가장 핫한데, 저도 최근에 이 오큘러스 그 신제품 요거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해하고자 또 구매를 해가지고 보는데 신세계입니다. 아이돌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춰요.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뭐 리얼합니다. 탐나네요.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, 사실 이런 디바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바로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?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준비가 있는 겁니까? 이거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요. 이 얘기하려고 이거 사가지고. 우선 그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이 TV 또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. 네, 이게 뭐 86인치 8K가 지원되는 그렇죠.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든 게 이제 디스플레이 기기로 만들어진 완제품인데, 사물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.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V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
예.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. 렌즈도. 예.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현실감 있는 체험 그리고 가상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또 많이들 지금 그 유저들이 활용하고 있는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평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노블렉스라든가 뭐 네이버 Z의 그 제페토라든가 제페토. 이런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에서의 체험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 체험한다고 했을 때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진짜 눈앞에서 뭐 가수들이 그냥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. 완전 너무나 틀리죠. 이게 예. 현실감이 살아나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그러니까 요즘 학교 못 가잖아요. 네. 그냥 쓰면 바로 학교가 되는 거예요. 내 옆에 바로 친구가 있고 그렇죠. 수업 듣고 그렇죠. 체험도 하고 보통 학교에서 실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그렇죠. 바로 구현해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시지만 올해가 아마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아주 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런 VR 기기나 AR 기기에 활용되는 그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도 투자와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이 페이스북이죠. 이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같은 경우도 저기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기기가 이 작은 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. 한번 보시면서. 네. 뭐 보시면은 이거 정말 재밌어요. 네. 근데 저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핸드폰이나 그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는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. 우리 제갈량님도 네. 이 메타버스 테마로 네. 한 프로그램 또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? 그렇죠. 일단은 이건 가야 되는 거니까 네. 코로나가 일단은 풀려야겠죠. 아니 그 최근에 진짜 기업들도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가상 현실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이슈가 되고 있죠. 네. 지금 중국 안에서도 그죠. 분명히 그런 흐름이 그 있을 예전에도 그런 영화 있었지 않아요? 그 서로게이트라고. 혹시 모르시나요? 몇 년도 너무 옛날이에요. 그 다이아드 주인공이 누구죠? 저는 그냥 레디 플레이 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디 플레이어는 최근 거고 네. 아예 서로게이트라고 네. 자기의 분신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집에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이제 갈수록 이제 현실화돼 가는 거죠.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속도라는 게 네.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조금 중국 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다양한 이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LCD, OLED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네. 네, 그런 기존의 LCD 기술과 OLED 기술로 만들어진 네. 이 AR, VR 디바이스 기기도 있지만은 또 뭐 마이크로 OLED, 마이크로 LED 이런 이제 뭐 생소한 아마 일반인들은 잘 좀 듣기 들어보시기 어려웠던 기술들인데 이런 걸 활용한 그 VR 기기용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. 그 이제 드라마 그거 있었잖아요.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. 네. 렌즈 하나 딱 끼면 그렇죠. 그게 그런 거죠. 최종 버전 같은데 그렇죠.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미 그런 이제 그 구글 글라스처럼 네. 예전에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구글 만들어지고 글라스 있고요. 쓰는 렌즈는 뭡니까? 안경은? 이런 VR 기기는 네.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. 네. 네, 앞에 있는 건데 이걸 쓰면은 앞에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런 투명 그 구글 글라스처럼 이제 투명 이런 그 안경형, 네. 착용형 이런 기기들은 앞을 봐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이게 디스플레이 놓을 수가 없어요.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앞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 렌즈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디스플레이가 옆에 달려서 이게 이제 반사돼서 쏴주는? 반사돼서 앞에 구현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손톱만한 네. 작은 것들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와도 관련해서 이제 AR, VR 기기도 있지만은 이제 홀로그램, 홀로그램도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. 그거 아실 것 같은데 중국말로는 웨이메이.
그러니까 위미. 영어로는 WIMI, YMI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그 홀로그램 아, 기업입니다. 위미. 예, 위미라고 뭐 한번 이렇게 투자했다가 발음하고. 좀 게 좀, 좀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, 네, 네. 예, 재미 못 보고 나왔던 네. 기억이 납니다. 예.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 중국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뛰어들어서 많이들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네, 돼요. 아,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차이나는 차이나톡 시간입니다. More of your love.